속보, 미쳤다. 역대급 경악. 홍명보 선임을 조종한 이놈의 정체, 미쳤다. 홍명보 선임을 조종한 이놈의 정체가 밝혀지자 축구계 경악.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 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기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서 전강위 10차 회의 때 진행한 위원들의 후보 추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다만 홍 감독이 전강위 위원으로부터 바그너 감독보다 적은 추천을 받았어도 부선 협상 대상이 된 점은 문제가 없다. 전강위 10차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각자 추천하며 후보자를 압축했고 최종적으로 5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따로 순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위원들은 최종 감독 선임 후보자를 정혜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다. 정 위원장은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좁힌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1순위, 바그너 감독과 거스 포일 감독을 2, 3순위로 정해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났고 이임생 전 이사가 후속 업무를 진행해 홍 감독과 협상을 마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이에 투명한 축구협회 허정무 전 감독, 정몽규 대항마로 나섰다. 허정무 전 프로축구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차기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1일 뉴시스 뉴스 1 등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 측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이 되고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전 이사장은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대한민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 축구인으로서 통감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투명한 협회 경영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 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허 전 이사장은 1955년 1월 13일 생으로 선거 예정일은 허 전 이사장의 70세 생일을 닷새 앞이다. 허 전 이사장은 선수 시절 A매치에 104차례 출전한 전설 중 한 명으로 선수 은퇴 후에는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2010 국제축구연맹 피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8일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축구협회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 심판 등 축구인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3. 일본에 한 골 넣었다고 좋아해? 2승 4패 중 매체 긍정 여론의 팬들은 황당. 중국 매체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일본에 지고도 경기력과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칭찬을 남기자 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9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중국 샤먼에 위치한 샤먼 이글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6차전에서 일본에 1대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중국은 승점 6점으로 C조 5위로 떨어졌고 월드컵 진출 희망에 먹구름이 꼈다. 2차 예선을 간신히 통과한 중국은 3차 예선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죽음의 조에 속한 중국은 지난 9월 1차전에서 일본 원정을 떠났고 0대7 대참사의 결과를 받았다. 중국 소후닷컴은 질본전은 중국 축구사에 기록될 수 있는 굴욕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다고 탄식했다. 중국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연달아 패했지만 최약체인 130위 인도네시아에 간신히 2대1로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5차전 바레인을 상대로도 기적같은 연승을 기록했다. 전반 동안 양팀 모두 탐색전을 펼치다 답답한 경기가 계속됐다. 후반전이 시작되고도 0대0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승부는 후반 막바지가 되어서야 결정됐다. 중국은 후반 42분 바레인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후 추가 시간 1분 장위닝의 극장골이 터졌다. 이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경기는 중국의 승리로 돌아갔다. 6차전에서 아시아 최강 일본을 홈에서 맞이한 중국은 1차전 대패 서력을 다짐했다. 초반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 37분 쿠보가 올려준 볼을 오가와가 헤더로 꽂으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헌납한 뒤 중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반 추가 시간 이타쿠라의 헤더 슈팅으로 추가골이 나왔다. 중국은 후반전 시작 후 한 골을 만회했지만 일본이 후반 8분 오가와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결국 1대3으로 패배했다. 이날 중국은 경기 외적으로도 최악의 매너를 보여줬다.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중국 서포터들은 야유를 보냈고 골키퍼 스즈키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기행을 벌였다. 여기에 경기 도중 관중이 그라운드로 난입하기도 했고 전광판에 교체와 득점자를 잘못 표시하는 오류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 경기장 크기를 규정 범위 안에서 줄이려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긍정적인 여론이 나왔다. 중국 매체 즈보바는 중국은 3차 예선에서 2승 4패를 기록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인도네시아, 바레인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고 이제는 아시아 1위 일본을 꺾는 데 앞장섰다. 1대3으로 졌지만 좋은 경기력이었다. 더 이상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지를 논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발전을 원하는 중국 감독과 선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중국 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팬들은 우리는 지는 것에 익숙해. 중국은 조 최하위에 있고 골득실 차는 -10이며 단 한 골을 넣고도 월드컵에서 우승한 줄 알겠다. 너무 슬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시험에서 항상 20점을 받다가 40점을 받으니 기분 좋은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4 작별 앞둔 양민혁 내일 고별전 강릉홈 필승 피날레 각오. K리그 1에 파란을 일으킨 강원FC가 강릉 홈경기장에서 승리로 피날레를 장식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강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내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인 강원은 18승 7무 12패, 승점 61로 리그 3위에 올라 있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준우승까지 다다를 수 있다. 2위 김천상무 18승 9무 10패 승점 63, 가 FC 서울에 패하고 강원이 포항을 꺾으면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뀐다. 특히 김천의 상대인 FC 서울은 승점 55를 기록해 4위에 올라 있어 5위 포항, 승점 53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 다음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시어리, 나이시어리에 진출하려면 4위 이상 성적이 절실하다. 반면 김천은 구단 특성상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 승리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또 강원의 상대인 포항은 오는 3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와 맞붙는다. 포항에게 이번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강원으로서는 황문기의 부재가 뼈아프다. 대표팀에 소집됐다가 부상으로 하차한 핵심 자원 황문기는 몸 상태를 회복했지만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최종전을 못하게 돼 비상이 걸렸다. 별도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황문기처럼 하차할 시 대표팀 해산일로부터 5일 안에 치르는 소속팀 경기를 소화할 수 없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강원으로서는 올 시즌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강원 팬들을 위해 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토트넘, 잉글랜드으로 이적해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을 양민혁과 작별을 앞둔 강원은 구단 사상 첫 1부 리그 준우승이 걸린 안방 고별전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은 시즌 최종전에서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경기 종료 후 팬들과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퍼레이드가 열린다. 강릉종합운동장부터 행사장인 강릉올림픽파크 강릉하키센터 앞까지 팬들이 자리하면 선수들이 이동하면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이어 2024 시즌 마무리 세리머니와 양민혁의 환송식이 열린다. 시즌을 마치고 영국으로 향하는 양민혁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